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는 이민 신청자들을 비롯해가지고요, 미국에 입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SNS 및 개인정보 심사를 앞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SNS 과거 발언 등을 비롯해가지고 그 사람의 과거 옛일들, 옛 발언들을 샅샅이 뒤져보겠다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뉴스 기사를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실제로 미국에 반대하고 테러를 하는 어떤 단체를 지지하는 그런 집회에 참가한 적이 있는 시위자, 유학생, 대학생들에 대해서 비자를 처음으로 미국이 실제로 취소한 사례까지 지금 뉴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은 길죠. 우리도 앞으로 살면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모르고 인생에 어떤 기회가 오게 될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훗날 언젠가 내가 미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입국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생긴다면 별로 그 사람 인생에 있어서 그게 좋을 게 없겠죠. 굉장히 그러니까 경솔한 발언이 평생에 두고두고 후회가 될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시면은 KBS 뉴스에서 뭐라고 했느냐, 2025년 3월 7일자 뉴스 기사입니다. 며칠 안 됐어요.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과거를 샅샅이 뒤진다, 미국의 이민국 SNS 심사 개시, 이런 뉴스 보도가 있습니다. 자, 썸네일에 여러분들 오른쪽을 보시면 익숙한 아이콘들이 보이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자, 반미 행위를 할 거면은, 반미 발언을 할 거면 더 이상 미국에 올 생각도 하지 말라라는 소리죠. 자, 여러분들 미국에는 미국의 연방이민서비스국 USCIS라는 곳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곳 미국의 이민국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이민 신청자, 미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개인 SNS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자, 왜 저렇게 하느냐? 당연하죠. 이민 신청자, 입국 희망자의 신원 확인을 강화를 해야 이 사람이 테러리스트인가 아닌가, 적어도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 위험 인물인가 아닌가, 이런 거를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두겠다라는 겁니다. 선별적으로 사람을 받겠다라는 거죠. 자, 앞으로 미국 이민국에서는 이민 신청자 등의 어떤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도 요구를 할 계획이고, 해당 근거에 따라서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SNS 데이터를 분석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그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SNS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이런 방침들은 신분 조정, 영주권, 시민권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행 허가 신청서를 받는 데에도,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활동하기 위한 관련 심사 전반에 이런 SNS 발언들이 폭넓게 그러니까 활용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SNS야말로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어떤 평소 사상이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가장 적나라한 어떤 그런 창구가 그러니까 SNS이기 때문이죠. SNS에 올라오는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의 생각, 견해, 정치인에 대한 생각, 미국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 키워드 몇 개, 단어 몇 개, 게시물 몇 개만 딱딱 살펴보면은 평소에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물인지 대번에 그 견적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최근에 미국의 국무부에서는 최근에 그러니까 대학 캠퍼스의 반미 폭력단체 지지 시위를 주도한 외국인 학생에 대해서 비자를 처음으로 실제로 취소한 사례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자, 마르코 루비오 미국의 국무장관이죠. 미 국무장관이 최근에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미국에 대한 테러 조직을 이제 지지하는 어떤 외국인들, 그리고 미국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런 시위들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외국인 학생들을 포함해 가지고 법을 위반하고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자를 취소하고 또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대놓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저번에도 12월 달에도 1월에도 2월에도 몇 번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소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유행한 바가 있는 이 CIA 신고 떡밥을 절대로 우습게 볼 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고를 하는 일반 우파 네티즌들이 뭐 특별히 그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CIA 신고 같은 거는 하나의 계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의 SNS 페이지가 미국의 정보기관에 노출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좌파 집회에 참석하고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하고, 그죠? 1차 탄핵 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그러니까 친중 친러 이런 거를 그러니까 민주당 애들이 내세웠죠. 그러면서 과도한 친미 친일이 문제다라고 한국의 어떤 외교 노선에 대해서 그 비판을 하는 거를 민주당 애들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분이 없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이 찬성 집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는 반미 집회, 한미일 삼각공조, 미국의 어떤 동아시아 이거 대전략을 대중국 포위망 전략을 저해하는 미국 국민 그 미국의 어떤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IA 신고 같은 계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좌파 집회에 참석하고 평소 반미 발언을 활발하게 떠들어대던 그런 사람들의 SNS 페이지와 발언들이 미국의 감시망에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게 바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나중에 돌고 돌아가지고 언제 어떤 식으로 터져가지고 미국으로 볼일 보러 가야 되는 내 뒤통수를 후려 갈기게 될지 아무도 그걸 모른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심지어 좌파 교수들 가방끈이 길고 신분이 확실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들 중에서도 미국 입국에 문제가 생기고 절차가 번거로워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한번 말을 하는 거 말하는 꼬라지 한번 보세요. 지 입으로 그러니까 지난 12월 달에 뭐라고 합니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시국 선언을 했다라고 하죠. 거기에 좌파 교수가 철없이 이름을 올리고 페북에 조금 강한 글을 공유했다라고. 지도 뭔가 이제 축소해가지고 말하고 싶으니까 이제 와서 조금 강한 글이라고 슬쩍 퉁치면서 축소해가지고 얘기를 하죠. 사람들한테 또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묻고는 싶으니까. 그 정말로 이게 사람들의 SNS 신고가 영향을 끼친 것이냐 아니면은 트럼프 시대가 이제 시작된 거냐 자기도 뭔가 그러니까 짐작 가는 바가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터져가지고 내 뒤통수 이 사람의 어떤 그 발목을 잡게 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당연한 얘기지만 SNS에서 이런 식으로 반미 발언을 하고 그런 좌파 활동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고가 집중적으로 여러 번 중첩돼 가지고 들어가고 했을 때 그거를 무슨 미국의 공무원 정부 부처 사람들이 정보기관의 관계자들이 일일이 눈알 빠지게 전부 다 수동으로 그걸 수십만 건 수백만 건을 확인한다. 그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팔란티어처럼 여러분들 미국의 민간 빅데이터 기업 이런 민간 기업들이 미국에는 있어요. 이런 민간 기업들과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기관들, 정부기관들이 연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일을 위탁을 맡긴단 말이야, 민간 기업에. 쟤네들은 일 엄청 빠르게 잘하죠. 그러니까 저런 민간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이런 대용량의 데이터들을 다루는 일 처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인공지능 AI를 통해 가지고 특정 키워드 단어들을 집중적으로 훑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빠르게 순식간에 검열을 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채로 걸러내면은 그 사람이 반미 인사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는 거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좌파 대학 교수들이나 사람들이 소위 이 CIA 신고 떡밥을 우습게 보면서 SNS에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반미 발언을 드러내고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입을 털고 좌파 발언을 하고 반트럼프 발언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판단이고 동시에 그게 고학력자들도 좌파 고학력자들도 그런 짓거리를 한다라는 게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회 전반에 대해서 워낙에 잘 모르니까 그렇게 경솔한 행동을 거침없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나중에 가가지고 후회를 해봤자 그때는 늦었다니까.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줘도 이거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이 없죠. 뭐 행운을 빕니다. 실제 그러니까 이렇게 입국 거부가 되는 사례들을 보고도 실제 사례를 눈으로 보고도 나는 괜찮겠지. 나는 저번에 미국에 놀러 갔을 때 아무 문제 없던데 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생각이 짧은 사람들이죠. 네가 과연 언제까지 괜찮을까 이 말입니다. 한번 두고 보자라는 거지. 중요한 비즈니스 기회가 왔을 때 결정적일 때 발목이 잡힐걸. 자, SNS에 경솔하게 남겼던 발언과 사람들의 신고 이런 빅데이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내 정보기관과 출입국 심사 담당 컴퓨터 데이터베이스에 차곡차곡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참고로 SNS에 한번 올렸던 그런 반미 발언, 좌파 발언들은 과거 기록을 지워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그 수정 내역까지 전부 다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그 모든 내용들은 고스란히 미국의 정보기관으로 전달이 됩니다.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안보가 목적이라면 IT 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게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무슨 개인 집안에 CCTV라도 설치해가지고 그 사람의 은밀한 어떤 신체나 사생활을 훔쳐보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SNS를 검열하는 건 그게 아니라고.
네가 SNS에 올렸던 좌파 발언들, 좌파 집회, 반미 집회 활동 발언과 사진들, 공개적으로 올렸던 사진과 주장 아닙니까? 남들에게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자기가 찍어서 자기가 올린 거잖아, 그죠? 그 주장과 단어, 키워드들이 미국의 SNS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한번 기록이 되면은 영원히 그게 지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몇 월 몇 시에 이 인간이 이렇게 글을 썼다가 저렇게 수정했다, 저거를 삭제하고 편집했다, 그 수정 내역까지 그대로 내역이 데이터베이스에 다 남아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솔하게 글을 쓰지 말라고, 잘 모르면 SNS가 그러니까 인생의 낭비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온라인상에 그 사람이 원래 공개적으로 남들 보라고 썼던 글과 주장 아닙니까? 그죠? 나중에 가가지고 조금 강한 글을 내가 페이스북에 공유한 게 전부였다, 저딴 변명이 통하겠냐 이 말이죠. 네가 처음에 남들 보라고 공개적으로 어떤 글을 쓰고 주장을 하고 시국 선언을 했던 거 아니야. 당연히 미국의 정보기관들이 그런 거를 들춰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미국에 여행이라도 가거나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거기서 사업 활동이라도 한다든지, 좌파 연예인들 같으면은 뭐 넷플릭스 어떤 영화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작업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헐리우드 진출한다든지. 좌파 발언을 하면은 당연히 그런 게 결정적인 순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꼭 그렇게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도 우리 일반인들도 어떻습니까?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미국으로 교환학생을 가는 게 있죠. 아니면 앞으로 내가 미국에 취업을 해가지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는 기회를 얻어보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열심히 착실하게 살다 보면 영주권도 따고 이렇게 하면서 원래 인생을 그렇게 닦아 나가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평소 SNS에서 반미 발언을 했다, 좌파 집회에 참가를 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SNS 활동을 앞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분명하게 어떤 이런 흐름들, 미국이 실제로 그러니까 SNS 검열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